자, 이어서 그 밑에 세 번째 온도 단위 볼게요. 자, 온도 단위들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본다면 섭씨 온도가 주로 나오겠죠? 우리가 생활에서 보는 단위가 섭씨 온도니까. 자, 섭씨 온도는 도시로 표시하면서 셀시우스의 온도다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앞글자 이니셜 도시를 써주죠. 셀시우스 C. 표준 기압에서 대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고 그 사이를 100개의 눈금으로 등분한 것 100등분, 100개의 눈금 섭씨온도. 자, 그래도 화씨온도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화씨온도 파렌하이트의 온도다라고 해서 그 도F 이니셜 F를 썼고요.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을 32도F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F로 하고 그 사이를 180 등분한 것. 자, 그 밑에 박스 내용에 뭐 C는 9분의 5 또는 F는 5분의 9 요 공식이 들어있는데 됐고요. 옛날에는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쳐 있긴 한데 요즘 시험에는 요거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나다라 1차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봤을 때 뭐 일단은 도C로 도F로 표시하면서 C는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F는 32도F부터 212도F까지. 그래서 그 눈금을 봤을 때 100개의 눈금, 얘는 80개의 눈금에 의해서 그 눈금의 배수 차 때문에 나온 공식이 그 밑에 거예요. 그래서 100개랑 180개 배수 차이가 곱하기 1.8배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옆에다가 정리를 해두자고요. F는 일단 C와 F가 1.8배가 나옵니다. 1.8 C에다가 플러스 이제 섭씨 온도는 0에서 시작, 그리고 화씨 온도는 32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씨에다가 시작점에 대한 핸디캡을 주어서 3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F는 1.8, C 플러스 30이라는 이 공식으로 하나 보자. 자, 이게 그 책에 보시는 그 우측에 있는 5분의 9C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게 약분했을 때 9 나누기 5가 1.8이 나와요. 그래서 섭씨 온도계와 화씨 온도계의 눈금 배수차 1.8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분모분의 분자 공식 고르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로 문제풀이를 익히시면 됩니다. 요즘의 문제 유형은 어떠냐면 F나 C 중에 하나를 줘요. F나 C 중에 하나를 주면서 다른 온도로 바꿔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F는 혹은 C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를 풀어내는, 예를 들어서 뭐 40도씨는 몇 도F 이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씨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40만 넣으면 답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F는 1.8 곱하기 40에다가 플러스 32 이게 답. 요런 게 산업기사 시험 1차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수치만 바꿉니다. 수치만 바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산기가 계산해 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대비하시면 충분히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에 대한 정리는 끝이야. 자, 요 일반적인 온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절대 온도가 있대요. 그래서 섭씨의 절대 온도와 화씨의 절대 온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섭씨의 절대 온도를 켈빈 온도라고 하고요. 그 기호를 대문자 K, 도K로 표시합니다. 자, 랭킨 온도도 있긴 있습니다. 랭킨 온도라고도 있는데 얘는 또 R로 표시한대요.
자,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건 섭씨온도,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섭씨온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섭씨의 절대온도 도켈빈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만 외우면 돼? 그냥 273이라는 상수값만 외워두시는 게 편하겠죠? 요거 하나만 익혀두세요. 273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섭씨온도만 더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절대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도씨를 절대온도로 표시하면 0을 더한 셈이 되기 때문에 273 도K가 됩니다. 또 100도씨를 절대온도로 표시하면 100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373 도K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 그러면 절대온도 켈빈으로 바꾼 거야. 화씨 온도 아니 랭킨 온도 안 나와. 보지 마. 버려.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0도씨는 뭐 273 도K는 32도 F는 492도 R이다. 자, 그 밑에 물 얼음 수증기가 평형을 유지하며 공준하는 온도. 물의 삼중점. 쉬면 안 나와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 물은 일단 화학식으로 봤을 때 H2O라고 하는 놈이 온도가 다를 때 그 물질의 형태가 다르죠? H2O는 물이야. 온도 변화가 되더라도 물이 되지. 그랬을 때 그 물이 0도씨면 어는 점이기 때문에 고체, 얼음이니까 여기선 고체 형태의 H2O지. 그리고 100도씨는 끓는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기가 된 형태가 아니니까 여기선 그냥 액체 형태의 물이 되겠지. 그리고 100도씨 증기라는 건 계속 끓였을 때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계속 없어질 거 아니야, 물이. 그때는 기체로 갈 거야. 그치?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어떤 물질, 여기서 물을 말합니다. 그 물이란 놈이 고체, 액체, 기체로 이동할 때에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데 요거 옛날에 나왔던 거라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 물의 임계온도 374.2도씨 됐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네 번째 압력부입니다. 압력 프레저라고 P를 써주죠. 단위 면적, 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 자, 여기서도 그 압력의 정의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위 면적당 압력을 P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정의가 지금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 써 있어. 자, 그 용어의 정의에서도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은 분수다. 당 앞에 있는 면적은 아래 내리자. 그 우측에 있는 여기선 힘을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힘 나누기 면적이 모든 압력의 단위가 돼요. 힘을 포스에 F로 써주고요. 면적을 A커에 A라고 했을 때 F 나누기 A로 기호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를 단위로 표기하면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에다가 힘, 아까 보여드린 F라는 놈을 넣어주죠. 그리고 면적의 대표적인 MKS 단위계는 미터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이나 혹은 뭐 작은 단위로서 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 좋다.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써요. 그래서 면적을 분모해 힘을 분자해. 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F가 들어가면 힘이고 F가 빠지면 질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과 힘의 개념, F가 있다 없다 정도만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 대기에서는 없는 형태로 주로 많이 갖다 써요. 그러면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이나 그램 퍼 메타 제곱도, 센티미터 제곱도 우리가 대기에서는 압력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교재 나오면서 다시 설명드릴 때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그러면서 그 밑에 1, 2, 3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이지 압력
압력계에 지시되는 압력이다. 계기압력, 표준대기압을 0으로 하고 이것보다 높은 압력을 정, 낮은 압력을 부로서 나타낸다. 복잡한데 됐고요. 자, 게이지 압력은 일단 알아두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게이지가 뭔지만 알면 돼. 게이지가 뭐야? 너 게이지 아니고요. 자동차로 보죠. 자동차. 자, 자동차에 표지판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킬로미터 퍼 H라고 써있는 0부터 숫자가 막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속도를 가는 만큼 여기에 올라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뭐라고요? 속도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동그랗게 바늘이 있으면서 여기에 RPM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그 RPM이 악셀을 밟았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얘는 뭐야 그럼? RPM 게이지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연료가 들어있지? 연료에서도 쓴 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뭐야? 연료 게이지야. 게이지가 뭐야 그럼? 어떤 거를 표시해주는 바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뭐야 그럼? 압력 표시해주는 바늘이야. 그 압력 표시해주는 바늘이 높아지면 정, 낮아지면 부라고 하면서 정은 플러스로 말하면 되겠고요. 정은 플러스로, 부는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압을 플러스 압, 부압을 마이너스 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게이지압이 정압으로서 얼마다, 부압으로서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정압이 나오면 더하면 됩니다. 부압이 나오면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압과 부압, 게이지 압력에선 일단 그렇게 정압과 부압으로 표시되고요. 말 그대로 게이지 압력이란 압력을 표시해주는 바늘. 이 바늘이 없으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 RPM 바늘이 없으면 RPM이 얼마인지 모르지? 뭔 소리야? 게이지 압력은 문제에서 준다는 소리야. 안 주면 몰라. 아시겠죠? 문제에서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쓴 거지. 됐습니다. 절대압력. 자, 절대압력은 동그라미 2번 그걸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박스 내용에 1번 절대압력은 하면서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별표 하나. 얘는 좀 중요합니다. 자,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다 라고 써 있죠? 그거 좀 밑줄. 요거는 우리가 압력 보정할 때 쓸 거야. 자, 앞에서도 절대 단위계 우리가 많이 쓴다라 그랬지? 절대 단위계. 절대 단위계. 왜 절대를 쓰냐면 절대 안 변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 공부할 때 이 절대란 말 많이 갖다 써요. 이 절대에 관련된 단위계들을 많이 갖다 쓸 건데 여기서도 절대 압력이라고 돼 있잖아. 이것도 시험에 그럼 나와요. 그래서 그 절대 압력은 지금 어떻게 공식으로 표시되어 있냐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압력은 압력인데 대기는 공기로 봐서 PA입니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은 그 마노미터라는 M을 갖다 쓰면서 PA 플러스 PM으로 봐요. 모든 책이 거의 동일할 거다. 그래서 대기압에다가 문제에서 표시된 압력, 이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문제에 안 주면 모른다라 그랬다. 그래서 게이지압이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올 거야. 그냥 대기압을 1기압으로 보지. 대기압만 1기압으로 보지. 대기압이 얼마야? 아무런 말 없으면 1기압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압력의 상태는 1기압 상태야. 그렇게 보면 돼요. 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지. 그냥 1기압으로 퉁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기압력이란 아무런 말 없을 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압력 1기압. 그런데 그 1기압으로도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토리첼리 실험에서 그 수은 기둥의 높이를 76cm라고 하면서 76cm를 76mm 760으로 미리미리 HG라는 수은 기둥의 높이로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1ATM은 760mm HG 두 개 같이 써요. 뭐가 나올진 문제가 알려줄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게이지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M으로서 대기압에다가 더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지. 여기 뭐 있었어? 정압일 땐 플러스, 부압일 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압 나오면 더해. 어디다가? 760에다가. 부압이면 빼. 어디다가? 760에다가 빼면 돼. 아시겠죠? 근데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빼면 돼. 게이지압이 0이야. 그러면 돼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른 거 시면 안 나와요. 보지 마. 진공압력 이딴 거 안 나옵니다. 5번째, 열량.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그 물리량을 열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 킬로칼로리나 BTU, CTU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 뭐예요? 킬로칼로리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죠? 체크. 나머지 BTU, CTU 안 나와. 버려. 자, 1번 킬로칼로리 봅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사용된 열. 그거를 우리는 1kcal라고 한대요. 요거는 좀 체크 잘 해두시고. 뭔 소리냐면, 자, 아까 여기서, 지웠네. 자, 0도씨 물이 있었고, 100도씨 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 온도를 얼마나 올렸어? 100도씨 올렸네. 그럼 그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사용된 열량은 얼마야? 100kcal야. 1도씨 높이는데 사용된 열이 1kcal. 그러면 100도씨 높였으면 100kcal. 대신 뭐 기준? 1kg 물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1kg의 물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를 쓴 거예요. 만약에 1g이면 여기도 KK 빠지겠지? KK가 빠지면 칼로리 퍼 그램도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K 붙으면 똑같이 K 붙여주면 된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냐 칼로리 퍼 그램이냐 똑같아요. 근데 우리 대기 시험엔 주로 K 붙어있는 놈 나오겠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물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 써요. 그러면 100도씨 높였으니까 100kcal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물론 그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갈 때는 암기하는 수치가 하나 나올 건데 뭐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도 보여드릴 거야. 약 539kcal라는 기화열을 갖다 씁니다. 이건 뭐 잠열의 의미로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볼 필요 없어. 이거나 봐. 1kg 1도씨에는 높일 땐 얼마다? 1kcal 썼다 라고 약속한대요.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BTU, CTU는 됐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거기서도 볼만한 게 뭐 에너지는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에너지로부터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환될 뿐이다. 됐고요. 에르그 킬로칼로리. 자, 그 2번 킬로칼로리는 또 말이 좀 다른데요. 1킬로칼로리를 여기서 지금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kg 1도씨 엄밀히 말하면 14.5에서 15.5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연의 에너지를 말한다. 1킬로칼로리는 4.18줄.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일반화학에서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알자. 1kg 1도씨에 1kcal. 요것만 하나 알아두자고요. 다른 건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7번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얘는 별표. 자, 시험에서 얘를 옛날에는 뭐 다음 중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뭐냐? 이딴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워낙 곰탕 문제입니다. 많이 울고 먹어서 이제 안 나와요. 그래도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상기체, 우리가 주로 대기오염 물질을 다룰 때 주로 기체를 많이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체의 이동은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 온도 압력에 대한 정리를 이 보이딜과 샤를의 법칙 두 개를 섞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전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을 좀 익혀두시고 PV는 nRT. 뭐 용어 설명이 좀 없는데 적어보면 자, 이상기체 자, PV는 nRT라고 했을 때 P는 압력입니다. 근데 압력인데 우리 대기에서는 무슨 압력 좋아해? 절대 압력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들어가는 게 절대 압력이야. V는 볼륨의 최적을 말합니다. N은 몰수, R은 기체상수나 비례상수라고 해요. T는 온도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온도, 아까 보여드린 절대 들어간
절대 온도. 자, 요렇게 그 용어 설명이 됩니다. 적으세요. 알아야지. 자,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뭘로 우리가 대기에선 주로 정리를 하냐면 요 볼륨이라고 하는 최적. 최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자, 보면 자, PV는 NRT에서 V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P를 지워버리려면 여기다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V는 이렇게 P분의 NRT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V라는 최적과 T라는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V라는 최적과 P라는 압력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공식을 띡 봤을 때 V랑 T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걔를 이렇게 기호로 써줘요. 비례. 그리고 V와 P라는 압력은 대각선에 있네요. 얘는 그래서 반비례라고 해요. 기호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V와 T는 비례, V와 P는 압력은 반비례,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아두셔야 돼? 비례와 반비례의 개념 자체를 좀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겠지. 자, 비례는 뭐야? 같이 성장해. 같이 감소해. 뭔 소리냐면, 자, 최적이 볼륨, V가 커지면 T도 같이 커져요. 내가 크면 얘도 큰다. 비례. 내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져. 그게 비례야. 그리고 반대인 반비례는요, 내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내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 이게 반비례지. 그래서 비례와 반비례를 수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냐면, V와 T는 비례하니까 같은 라인에 있지?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왜? 같이 컸거든. 반비례는 내가 크면 얘는 작아지니까 대각선에 가야 돼. 내가 크면 얘는 작아져야 되니까. 반대로 내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시할 때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비례야. 그러면 이 볼륨 최적이라는 놈, V는 몰수와도 비례상수 기체, 기체상수 R과도 비례한다라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P는 반대 대각선에 있으니까 반비례다. 요거 비례 반비례 이거 좀 알아두세요. 최적은 온도와 비례합니다. 최적은 압력과 반비례합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두 개를 정리한 게 그 밑에 뭐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도 있는데, 하나씩 먼저 읽어보면 이상기체, 완전가스, 땅땅땅 써있죠. 뭐 아이들가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기체의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보일-샤를의 법칙. 일정량의 기체에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보일-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르며 기체의 분자간 인력과 부피가 무시되고 온도에 관계없이 비열비가 일정하다. 그렇대요. 자, 지금 비례 반비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그거야. 그 밑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얘도 별표지 뭐. 이 사람 죽었는데도 유명하네요. 저도 죽어서 유명해질까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봅니다. 모든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당 20.4리터의 부피를 가지며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 혹은 원자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포함한다. 그 수치까지도 체크 좀 해주시고. 자, 1번학의 기초에 몰의 개념이 있어요. 자, 몰. 몰을 그람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1몰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냐면, 아까도 물 써드렸으니까 물 보자.
자, 물이 얼면 고체가 되지. 그치? 녹으면 액체가 된다. 고체에서 액체로. 그리고 그놈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H2O라는 물의 화학식은 변하지 않지만 그 온도에 따라서 혹은 압력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죠. 그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H2O라고 하는 화학식은 안 변해. 그치? 그러면 그 물이라는 H2O 1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냐면 고체나 액체 형태로 있는 애들은 분자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22.4라는 리터로 표시를 해요. 뭔 소리야? 물이란 놈이 얼어있거나 녹아있으면 고체나 액체지. 그럼 얘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해? 물 1몰이 고체 액체면 분자량으로 표시하는 거야. 근데 그람몰 기준이니까 여기가 그람 분자량이지. 그래서 H2O라는 놈이 일단은 수소가 1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산소 16이니까 더하면 18이라는 분자량을 일단 갖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량으로 표시가 돼 있다라 하면 뭐야? 모르긴 몰라도 이놈이 이게 고체나 액체 형태로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2.4라는 리터로 표시를 한다면 뭘로 보면 돼? 이놈이 기체 형태로 있겠구나 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기체일 때 22.4는 여기에 꼭 S가 붙어줘야 돼요. 이 S는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표준이지? 표준이 되는 최적이래요. 원래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약속하는 거지. 점점 약자로 가니까. 이 표준이란 뭐냐면 원래 STP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같은 말 표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STP도 약자 이니셜, 스탠다드 똑같습니다. 안 쓸게요. 스탠다드에다가 T는 템퍼러처, P는 프레저라는 압력을 써요.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온도와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압력이라는 게 있대. 그건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온도와 약속하는 압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온도는 0도씨로 약속, 압력은 1기압으로 약속.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1기압도 쓰지만 뭐도 쓴다? 760이라는 수은주로도 쓸 수 있다. 두 개. 그래서 자 0도씨나 1기압 형태를 우리는 표준 상태로 말하면서 표준 상태 계속 쓰기 빡세니까 뭐 하나로 약속? S 하나 붙이면 다 묶이는 말이야. S 하나가 붙으면 어디 앞에? 리터라고 하는 최적 앞에만 붙어야 돼요. 표준 상태 질량 S그램 이딴 건 없다. 뭐만? 최적만. 왜 그러냐면 자, 이 기체라는 놈은 주로 다 최적으로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의 이동은 다 최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저 기체라는 놈이 뭐라 그랬어? 아까도 기체라는 놈은 주변 온도나 압력에 민감해. 온도나 압력에 민감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표준을 하나 정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야? 22.4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기체는 1몰 기준에 쓸 때 다 22.4의 최적을 갖는다라고 약속하면 돼요.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아보가드로가 그랬지. 그냥 암기해도 되는 수치. 여기도 써있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 1몰은 S라고 써있는 표준 상태에서 22.4 리터의 최적을 갖는다. 이 안에 뭐가 들었어? 아보가드로 법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려도 공기도 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대기 공부할 때 공기에 대한 재원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야.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이 공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체의 일부지. 그치? 공기도 기체야. 그러면 이 공기 1몰에 대한 최적도 얼마가 돼? 표준 상태에선 22.4리터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내가 배우게 될 모든 기체는 1몰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상태에서
22.4L라는 체적을 갖는다. 그게 표준.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 표준 상태에 상반되는 개념도 하나 보고 가자고요. 실측 상태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표준의 반대 개념이라고도 아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표준이 아닌 모든 다른 상태를 다 실측으로 봐요. 뭔 소리냐면, 자, 온도는 0도씨가 표준 온도랑 맞는데, 압력이 뭐 740수온주더라. 그러면 압력이 760이 안 맞기 때문에 얘는 S 상태가 될 수 없지? 실측이야. 또는 압력은 760mm의 Hg가 맞는데 온도가 20도씨야? 얘도 실측이야. 이해되세요? 자, 0도씨나 1기압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 실측이야. 그래서 어떻게 치부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표준 상태 외의 모든 다른 온도, 모든 다른 압력은 다 실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표준 상태에서 반드시 그래서 S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S, 리터라고 하는 최적 앞에. 리터만 최적이 아니지. 뭐 미터 세제곱도 최적이라 여기에도 S가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최적 앞에 S가 붙으면 그건 뭐야? 표준 상태야. 됐죠? 자, 그렇게 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밑에 뭐가 하나 수치가 나왔냐면 봤더니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나왔대요. 자, 저희 책에는 6.02로 적혀 있는데 원래는 6.023 곱하기 10의 20 3승계로서도 표현합니다. 얘를 아보가드로 원자수 또는 분자수라고 해요. 자, 이건 뭔 수치냐면 일단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 책엔 6.02로 되어 있지만 6.023도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23, 여기에 지수에도 23, 23, 23 똑같이 들어가지? 그렇게 외워라. 그래도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그게 뭔 소리냐면 어떤 물질 1몰이 충족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분자수를 말해요. 뭔 소리냐면 자, H2O 1몰에 대해선 분자량으로 말한다면 18g을 말합니다. 그치? 그러면 그 H2O 1몰 질량인 요 18g이 만족되려면 그 질량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수가 몇 개? 요만큼은 있어야 18g, 18g으로 1몰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는 최적 형태로 있을 땐 22.4의 S리터로 쓰면서 그 20.4리터라는 1몰 최적이 충족되려면 그 최적 안에 요만큼의 분자수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분자수가 그 안에 있어줘야 얘가 1몰이야 라고 약속을 한대요. 아시겠죠? 자, 얘를 이용한 문제가 2009년에 나왔어요. 최근에 뭐를 말하냐면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 분자수를 이용한 페놀 1g 안에 포함된 분자수,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주관식 4점이었나 5점이었나 그 정도? 4점으로 하자. 자, 요런 게 주관식에 나와요. 페놀 1g에 포함된 분자수가 몇 개?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 모르면 못 푼다.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페놀 화학식 몰라도 못 푼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의 화학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페놀의 화학식을 써드릴게요. C 6개, H 5개, OH 이렇게 써요. 참고로 벤젠이란 놈의 화학식이 뭐냐면 C6, H6입니다. 탄소 6개, 수소 6개. 자, 벤젠과 이 페놀 화학식을 봤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여기도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가 되죠? 그래서 벤젠과 페놀의 화학식이 비슷해. 뭐 하나 차이야? 산소 하나 차이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벤젠도 페놀도 화학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배출원도 비슷해. 주로 어디? 도장공업. 도장이 뭐야? 뭐 도장 찍는 거 아니다. 뿌리는 페인트. 그 페인트 도장공업에서 벤젠도 나오지만 산소랑 하나 섞여서 뭐도 같이 나와? 페놀도 같이 나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알아두세요. 자, 됐고. 자, 그래서 일단 페놀 찾았다. 자, 페놀의 화학식은 일단 벤젠과 같이 더불어 알아두세요. 벤젠이라는 놈도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자, 페놀의 화학식 썼으면 이제 걔네들의 분자량을 알아야지. 자, 탄소건, 수소건, 산소건, 제가 아까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필수 5원소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지? 그러면 분자량 계산해봐요. 12 곱하기 6이고요. 플러스 H가 5개, 6개죠. 6 플러스 산소 16. 다 더하면 몇 개 나와요? 6이 12. 6, 12. 32. 22. 94? 자, 94g이라는 분자량을 가져요. 그러면 그 페놀 분자량이 일단 9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94g이라는 일반 그 1몰 질량 분자량에 해당되는 요 분자수는 요만큼이겠지? 그러면 6.023 곱하기 10의 23승 개수입니다. 라고 써준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1g 안에 포함된 페놀 분자수래요. 그러면 비례식으로서 1g일 땐 얼마게? 이렇게 풀면 4점. 그러면 비례식이니까 지우자. 대각선 곱하기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94 곱하기 x는 1 곱하기 요거가 되겠지.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94g분의 1g 곱하기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로서 그램 지워지면서 개수 남죠. 답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주관식에 나오더라도 이대로 풀면 답으로 인정해줘요. 이 주관식이라는 건 그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씨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글씨를 잘 쓰셔서 이렇게 풀어내면 답!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한 1몰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요 1몰 개념 참 많이 쓸 거다. 어떤 물질이란 놈, 여기서 지금 제가 H2O라고 하는 물로만 규정을 해드렸지만 걔 말고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졸라 많단 말이야. 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CO나 일산화탄소나 SO2나 NO2나 여러 가지 모든 오염물질들이 있을 거지만 걔네들의 모든 물질이 고체나 액체 형태로 있을 땐 걔네들을 분자량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기체 형태로 있을 땐 1몰 기준은 22.4L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모든 기체는 1몰이 22.4L니까 표준 상태일 때 되게 기체 형태로 주로 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 공부하면서 최적이란 요 22.4라는 수치를 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기초가 되겠지만 주관식까지도 나오는 핵심 기초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8번째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심히 안 나와 버려. 9번째 밀도, 얘는 별표 한 3개 줍시다. 자, 그 밑에 아보가드로, 그 위에서 봤었던 아보가드로 법칙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자, 밀도 density, 단위 최적 땅 유체의 질량을 말한다. 아까 저거 드렸던 거죠? 자, 밀도를 이용해서도 아주 많은 문제가 나와요. 자, 밀도와 비중량을 같이 봅시다. 비슷하거든요. 자, 밀도는 기호를 이렇게 쓴대요. 자, 영어로 RHO라고 써주면서 이놈은 어떻게 읽어? 로로 읽으시면 돼요. 기호는 구자 뒤집힌 형태.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 밀도라는 기호는, 그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푸르지오 아파트에 밀도가 한 4, 5개, 7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콩나물대가 이렇게 생긴 애들. 그렇게 그냥 잘 그리시면 돼요. 걔가 밀도다. 그냥 알아서 기호니까 그리시면 되겠고. 자, 그 정의는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단위 최적당 질량을 말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당 분수, 최적 볼륨, 분모, 질량은 위로 올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로우라고 하는 밀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를 기호로 표기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스라는 질량과 볼륨이라는 최적에 대한 단위 표기도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두 개. MKS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또는 CGS 단위에서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두 개가 주로 쓰이겠지?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밀도가 뭔지에 대해서 볼 때, 밀도를 공부하실 때, 오밀조밀한 정도라고 한번 써보자. 오밀조밀함의 정도. 자, 이건 뭐냐면, 자, 최적이고 질량이다. 자, 최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최적은 부피는 용적 또는 하나 더 공간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다 여러분들 시험 안에 나올 키워드 단어들이라 얘네들 단어들은 많이 익숙해야 돼. 봤을 때 생소하면 문제 못 푼다. 익숙해야 된다. 문제에 익숙하자. 자, 최적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려면, 자, 길이와 면적과 최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길이는 뭐냐면 점과 점을 이어서 길이를 맞는 거지. 그리고 또 면적은 그 길이와 길이끼리의 뭉쳐진 형태. 이게 면적이 된다. 그러면 그 면적끼리 또 합쳐진 형태가 부피가 돼. 그래서 면과 면의 짜집기지. 자, 요게 부피다. 뭔 소리냐면, 자, 얘는 선 길이, 얘는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지. 그리고 지금 그려드린 부피에 대한 개념은 뭐가 돼? 직육면체가 된단 말이야. 말 그대로 직육면체는 뭐야? 직사각형의 면이 6개인 도형이 직육면체야. 뭔 소리냐면, 자, 사각형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왼쪽, 오른쪽, 위아래 6개가 되죠. 그 면을 6개를 합친 게 최적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최적의 형태를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이게 뭐가 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박스가 되죠. 맞아? 그러면 택배 박스라고 했을 때 이 택배 박스 안에다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적은 부피는 용적은 공간이다 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대기 공부를 할 때 이해가 편할 거야. 주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최적을 요 직육면체의 공간이라고 봤을 때 밀도를 오밀조밀한 정도라고 하면서 밀도차를 보면서 밀도에 대한 단위가 뭐
300이나 200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자, 똑같은 물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도가 300인 놈, 밀도가 200인 놈, 당연히 밀도가 큰 건 300이겠지. 그러면 이 단위를 쪼개서 해석을 해봤을 때 요 메타 3승, 요 메타 3승은 똑같이 1이야. 그치? 1메타 3승 기준한 최적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질량. 그게 밀도인데, 자, 요만한 직육면체가 1메타 3승이라고 해보자. 똑같은 부피의 최적 하나가 더 있다고 보자고. 어씨, 박스가 허접하게 그려졌는데? 다시 이쁘게. 자, 얘도 1메타 세제곱, 얘도 1메타 세제곱. 같은 공간, 그 메타 세제곱, 메타 세제곱 같은 공간이야. 근데 왼쪽엔 300kg, 오른쪽엔 200kg. 그러면 자, 이 안에 요 동그란 놈, 요 물질 하나가 1kg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요 1kg짜리 질량을 갖는 물질이 이 안에 몇 개 있어야 돼? 300개가 있으면 돼. 그러면 300개를 여기다 그리면 이게 뭐야? 이놈의 전체 밀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똑같은 물질 한 놈 1kg짜리가 이 안에 몇 개 들어있어? 200개 들어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00개 들은 놈이랑 200개 들은 놈이랑 5mm 조밀함이 뭐가 더 크겠어? 당연히 300개 들어있으려면 더 빡빡하게 갇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밀도가 큰 거다. 그리고 또 똑같은 최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가 더 무거워? 당연히 300kg/m 세제곱이 더 무겁겠지. 그럼 여기서 정리. 자, 다른 거 다 됐고 일단 요 기본 개념 꼭 하나 갖고 가셔야 되고요. 또 저 밀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실 때 밀도가 크면 무거워. 밀도가 작으면 가벼워. 이거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밀도가 크면 무겁고요.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밀도와 관련해서 일단은 대기에서 사용될 여러분들이 밀도 개념들 또 뭐도 있냐. 자, 공기 밀도도 좀 옆에다 메모를 좀 해두자고요. 공기 밀도는 1.293이나 또는 1.3 요 메모. 그런데 그 공기 밀도란 앞에 또 하나의 단서 STP 상태란 단서가 더 붙습니다. STP 상태의 공기 밀도 1.293 또는 1.3. 자,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에 우리가 쓰는 밀도의 단위를 갖다 써야 되고 MKS나 CGS나 뭘 많이 써? MKS 많이 쓴다 했지?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 쓰면 돼.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여기도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쓰면 돼. 그런데 하나 더. STP 상태다라고 앞에 써 있었잖아, 단서에. 그 STP 상태란 뭐라 그랬어, 아까? 표준 상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표준 상태면 항상 뭐해? M3나 리터 앞에 S란 걸 꼭 붙여줘 라고 했었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쓴다면 1.293에 킬로그램 퍼 S메타 세제곱이나 1.3에 킬로그램 퍼 S메타 세제곱을 써줘야 돼. 꼭 S 붙여야 인정이다. 알겠죠? 요거는 외워. 약속이니까. 외우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공기 밀도에 대한 수치들 좀 알아두세요. 수질 공부할 때 물에 대한 재원 다 기억해야 되듯이 대기 공부할 땐 공기에 대한 재원들 다 파악해야 된다. 자, 또 뭐 밀도를 이용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들이 1차 시험에 잘 나와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예외 없다. 난이도 똑같이 나와. 다음 물질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 자, 풀지 마. 내가 풀어줄 거야. 내가 할 일을 줘요. 자, 밀도라는 건 로로 표시하면서 V분의 M이다라고 써준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 V는 최적이겠고 매스는 질량이겠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자, 1몰 최적을 1몰 질량을 알아두면 돼. 뭔 소리냐면 그 각각 물질들의 CO2의 밀도, SO2의 밀도, NO2의 밀도, H2O의 밀도, 얘네들의 밀도들을 알려면 그 1몰 개념에 대한 질량과 최적을 알면 그들의 밀도를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1몰에서 그놈이 고체, 액체일 땐 뭐라 그랬어 아까? 분자량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기체일 땐 22.4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1몰의 개념 분자량과 최적, 기체 최적에서 그 밀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분모에는 그놈의 최적이, 분자에는 그놈의 질량이 들어가면 그게 밀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CO2의 밀도 찾아볼까? 자, V분의 M이라는 정의는 바뀔 수가 없다. 때려잡아도 못 바꾼다. 그러면 최적은 CO2의 1몰 최적 뭐가 돼? 22.4로서 고정값. 매스는 그놈의 질량 분자량이겠지. 자, CO2의 분자량은 계산하면 44라고 나옵니다. 탄소가 12, 산소가 16인데 곱하기 2 두 개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놈의 수치가 나오겠지. 그러면 SO2의 밀도도 찾을 수 있다. SO2의 밀도도 밀도 정의 안 변해. 그러면 최적이 똑같이 22.4가 되겠죠? 뭐만 바뀌어? 그 분자량. 황이 32 플러스 16이라는 원자 산소가 2개 분자. 그래서 32에다가 16 곱하기 2, 32 더하면 뭐가 돼? 64가 되겠네. 똑같이 각각의 모든 밀도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NO2는 최적 22.4분의 질량 분자량 14에다가 32 더하면 46. 또는 H2O의 밀도는 지금 여기선 22.4분의 18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놈들의 밀도에 대한 정리를 뚝딱뚝딱 계산했을 때 각각 뭐가 나와? 계산해야 할지. 자, 계산 안 해도 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요. 자, 모든 기체 1몰 최적은 22.4예요. 그치? 그러면 그 V 최적 22.4를 다 똑같이 썼을 때 뭐만 위에서 바뀌고 있어? 44라는 CO2 질량, 64라는 SO2 질량, 46이라는 NO2, 18이라는 H2O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질량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나눠봤자 뭐 큰 놈이 뭐 커? 뭐 큰 놈이 커져요? 분자량 큰 놈이 커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정리 이제. 다음 물질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뭘 찾으면 돼? 분자량 찾으면 돼. 대신 얘네들은 다 기체 기준이다. 이 물밀도가 지금 여기서 뭐 18라는 게 20.4로 나왔는데 얘네들은 다 기체 기준이야. 원래 우리가 또 수화학에서 배울 때 물의 밀도를 1로 보죠. 그거는 수질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체 기준에서 그게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분자량 큰 놈이 밀도도 값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도 아니고
산수 문제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분재량 제일 큰 놈 하나 찾아 놓으면 그게 밀도가 제일 큰 놈. 그리고 요렇게 지금 풀어드렸던 뭐 CO2의 밀도를 찾아봤고 SO2의 밀도를 찾아봤고 NO2의 밀도를 찾아봤고 H2의 밀도를 찾아봤고 요렇게 찾은 문제는 산업기사 시험 2차 시험 주관식. 요게 개당 2점 정도의 배점으로 6점, 3개 정도가 나와요. 다음 각 물질들의 밀도를 구하슈 보기 없이. 그러면 주관식. 가나다라 보기가 있으면 객관식. 밀도의 개념을 이용한 1차 시험부터 2차 시험까지의 끝판.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비중량입니다. 자, 이거 빨리 먼저 적으세요. 저거 메모 중요합니다, 쟤네들. 자, 비중량 10번째, 스페시픽 웨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자, 정의를 읽어보면 단위 최적당 유체의 중량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밀도란 놈은 지금 정의가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 써 있죠. 근데 비중량이라는 건 지금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이 아니라 중량으로 써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구분이 잘 안 되면 공학이 어려워지면서 토 나오다가 대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를 좀 잘해보자. 자, V분의 매스라고 하는 질량, 그리고 또는 일단 비중량은 감마라고 써줍니다. R자 뒤집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단위 최적당 질량이 아니라 단위 최적당 중량이라고 하면서 얘는 V분의 W라고 하는 웨이트의 이 녀석 W를 갖다 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 나셔야 될 게, 로라는 밀도에서는 질량을 썼지만 감마라고 하는 비중량에선 웨이트라는 중량을 씁니다. 매스와 웨이트는 같지 않아요. 매스는 질량이고요. 웨이트는 중량이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생활에서는 필요도 없는데, 그쵸? 생활에서는 예를 써요, 중량.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는 좀 해보고 가자고요, 그래도. 자, 질량은 불변, 안 변해. 중량은 가변, 변하기도 해. 요것만 좀 정리하면 돼요, 우리 대기에서는. 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질량이라는 놈은 온도나 그 주변 온도 압력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고유값이야. 그래서 절대 안 변하는 질량. 근데 중량은 가변성이 있어서 그 주변에 따른 중력이 바뀌면 중량은 변해. 그래서 이 중량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중력이 포함된 질량이라 그래. 자, 질량은 매스라는 질량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선 중력이 포함된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쓰는 중력, 지구중력 가속도 G라는 걸 갖다 쓰죠. 그러면 그 중력을 요 질량의 가미를 시켜서 여기다가 곱해주지. mg. 그게 뭐가 돼? W라는 중량이 돼. 그래서
그냥 W와 그냥 M은 같을 수가 없지만 그 W와 M이 같아지려면 뭐가 등장해? 중력이라는 놈이 등장하면 돼. 그래서 중량 W 웨이트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같다. 요게 유체역학에서 공식처럼 갖다 쓰인단 말이에요. 중량과 질량의 개념 차이. 그래서 매스라는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그 중력의 힘의 개념 F를 넣음으로써 킬로그램은 그냥 질량인데 중량은 F라는 힘을 넣어주지. 그게 그래서 같지가 않다지. 자, 이 두 개 개념은 요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중량엔 중력이 고려된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기에서는 항상 절대 단위계에서도 그랬듯이 단위계도 절대 단위계, 온도도 절대 온도, 압력도 절대 압력 쓰듯이 요 질량 혹은 중량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값인 요 질량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중량 개념에서 요 F를 살짝 지워. 그러면 어때요? 위에 써 있는 질량과 중량과 그냥 같아지지? 그쵸? 원래 말도 안 돼. 질량과 중량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기 문제 풀 땐 그냥 같이 봐. 그래서 매스나 웨이트나 그냥 비슷한 놈이다 라고 보면서 이 감마라는 개념보다는 밀도라는 개념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 뭐 STP 상태의 공기밀도, 그 STP 상태의 공기밀도가 아까 뭐 1.3, 1.293 이라고 썼었죠. 그런데 STP 상태의 공기 비중량도 똑같아. 1.293, 1.3.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비중량이 얼마다, 비중량이 얼마다, 비중량이 얼마다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 이거 밀도구나 라고 보셔도 답은 맞아. 물론 학교에서는 질량과 중량 다르게 배우셔야 돼요. 맞아요. 다른 게 맞는데 우리 대기시험 문제를 풀 땐 그냥 밀도 하나를 치부해서 밀도나 좀 제발 좀 봐. 이거라도 봐. 이건 꼭 나오거든. 비중량의 개념보다는 밀도의 개념을 좀 더 비중 있게 보십시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 밑에 뭐 비체적이라는 게 11번째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보면 단위 질량당의 최적, 즉 밀도의 역수, 요거 밑줄. 밀도의 역수이다. 좀 체크해 주시면 그 밑에 공식 써 있듯이 rho라는 밀도분의 1이라고 써 있으면서 뭐 밀도를 알면 비체적은 그냥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 일단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1차 시험에 종종 나와요. 문제에서 분명히 밀도는 줘야 풀 수 있다. 밀도 나오면 그 밀도에 대한 역수로 그냥 풀면 답. 어렵지 않습니다. 주관식엔 안 나와요. 1차 시험 대비를 좀 해주시고, 자, 12번째 비중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